더하기를 풀어서 쓰는 단계를 보여주면은 세 자릿수 더하기를 할 때는 COT를 쓰면은 풀게 할 수 있다가 GPT 3.5 나왔을 때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22년 말 더하기를 하던 애가 지금 IMO를 푸는 거죠. 더하기를 못해서 헤매던 모델이. 인재가 지금 같은 프리미엄을 받은 전례가 있었나. 스포츠 쪽에는 있었죠. 그래서 요새 많이 사진 뜨는 게 호나우두랑 개발자 사진이랑 이렇게 같이 놓고 막 그러잖아요.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7월 20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녹화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 그 사이에 하루 사이에 큰 소식이 하나 있어서 급하게 한번 녹화를 하게 되었네요. 예, 그 또 지금 타임라인이 좀 오늘 낮에 들썩들썩 했던 이유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오픈 AI가 어떤 기념비적인 걸 해냈다. 그리고 그게 그냥 해낸 게 아니라 어떤 이유 있게 해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가 요새 굉장히 부침을 겪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인재를 끌어가는 것도 있고, 막 윈드서프하고의 구매가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아직도 프론티어에서 존재감이 있다. 뭐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인터내셔널 매스메리컬 올림피아드 IMO.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수학 경시 대회죠. 한국말로 수학 경시 대회.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만 20세 미만, 주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 수학 경시 대회고 이틀 동안 6문제를 푼대요. 그래서 하루에 3문제씩 해서 배점은 7점씩 42점 만점이라고 됐는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는 뭐 어떤 기념이 되는 걸 주긴 하지만 뭐 은메달과 금메달의 실력 차이가 뭐 정말 큰지 아닌지는 뭐 좀 잘 모른다고 하기도 하는 얘기가 있고 어쨌든 오픈 AI가 이번에 5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급이다. 예, 금메달. 원래 이게 3번하고 6번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여기 위키백과에도 써 있는데요. 그 6번 문제를 못 풀고 오픈 AI 안에서 그 IMO 메달리스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확실하게 풀었다라는 걸 검증해가지고 그걸 좀 이제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어제 저희 녹화하고도 딱 연결이 되는 부분이 이게 키미 K2나 그 또 키미 K2가 이어받는 예전에 그 오원의 패러다임처럼 LLM인 상태로 이거를 한 게 되게 주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하나의 단일 모델이 추론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다 풀었다라가 이게 의미 있는 일인 거죠. 그렇죠. 작년도 그렇고 작년이 알파 지오메트리였나요? 재작년이나 벌써 헷갈리는데 알파 프루프, 알파 지오메트리 이런 애들이 IMO 문제들의 일부분을 IMO였는지 아닌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수학 문제들을 굉장히 잘 푸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LLM을 쓰긴 하지만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쓰고 린 같은 증명기를 돌린다거나 가설을 많이 생성하고 약간 컨스트럭트 약간 그 컨스트럭트를 생성하고 그거를 가능성 공간을 탐색하게 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 오원이 추론하는 게 MCTS 같은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토큰 예측과 강화학습만으로 그거를 풀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게 되게 놀라운 부분인 거죠. 네. 단일 모델이 오로지 추론을 통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추론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이 4시간 반 동안 세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델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모델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비공개한 이 모델이 몇 시간을, 풀어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그거를 해냈다라는 게 또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키미 케이토 정선님께서 한번 다뤄주셨을 때도 펑션 콜링 같은 기능을 내재화하는 거였잖아요. 내재화라기보다는 이제 그 펑션 콜 부르는 그 기능을 내재화는 예전에도 돼 있었죠, 솔직히. 내재화는 예전에도 돼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 기능의 그 유창성, 플루언시를 확 높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데이터를 합성해내서 그게 잘 작동하는 경로들을 합성해내서 그거를 다시 학습시키는 방법 같은 거로 해서 들어 올리는 작업 같은 걸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모델은 어떻게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네스 없이 그걸 해내는 쪽으로 가는 거에는 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계속 노원 브라운 등이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네.
IMO가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예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부를 잘 한다라고 하면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걸 나가지만 우리 제도권의 교육제도에 있는 수학과 이 수학 경시대회 수학 문제는 완전히 체급이 다른 거고. 그쵸. 뭐 고등학생들이 푸는 문제라고 하지만 굉장한 창의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IMO는 그 뭐죠? 게리 마커스인가? 대표적인 이 비관론자. 게리 마커스도 IMO 문제는 못 풀 걸 뭐 이렇게 계속 좀 살짝 비웃어 왔던 영역이었는데 이번에 다 풀었죠. 네. 문제가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날 세 문제고 두 번째 날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저도 이런 증명 문제 이런 거는 뭐 전혀 그 관심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로 학교 다닐 때 이제 천재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이런 거 풀었죠.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데 풀이는 막 노트북 한 권씩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 풀던 친구들이 있었죠. 자세히 주의를 집중해서 정말 이걸 이해하려고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뭘 말하는 건지는 아마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막상 풀라고 하면은 아마 섣불리 이제 도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마 클로드로 한번 그 풀이를 읽어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차차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 또 재밌는 게 2022년 2월에 폴 크리스티아노라고 오픈 AI의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그 전망 같은 거나 그다음에 이분이 또 RL에 관련된 인물이에요. 근데 그분이 IMO 금메달 확률을 2025년 정도에 풀 거 가지고서 내기를 했었어요. 근데 폴 크리스티아노는 8% 잡았고 어 엘리조 이 이름이 어렵죠. 유드코프스키는 이 사람이 전형적인 약간 두머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그 AI 안전에 관련된 얘기를 오랫동안 한 분인데 16%뭐 이상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이 3년 뒤를 예측 못한 거죠. 저는 이게 어떤 지표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전망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네. 사실 너무 빠르긴 해요. 저희 솔직히 이 IMO보다는 훨씬 수준이 낮다라고 여겨지는 AIM리 그것도 일종의 수학경 시대의 문제긴 한데 근데 AIM은 지금 포화됐고 근데 그게 이 AIM리 점수가 좋아지기 시작했어라고 한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 얼마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게 뭐 90 몇 점 되고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였거든요. 작년만 올해 초 정도였고요. 그게 포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프론티어 매스가 좀 풀리기 시작한 게,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 말부터 좀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IMM 문제 6문제 중에 5문제를 맞췄다. 그래서 그거를 알렉산더 웨이라는 분이 아마 이거의 주요 인물인 것 같은데요. 그분이 트위터에 올린 거를 가지고선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 인간 참가자들과 동일한 규칙 아래 문제를 풀게 했고, 두 번의 4.5시간 시험, 도구나 인터넷 사용 금지, 공식 문제지를 직접 읽고 자연어로 증명을 작성했다. 이게 아까 그 린 이런 거 번역 같은 거, 그러니까 알파 프루프 때는 린으로 문제를 번역하는 작업 같은 걸 하고서는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LLM으로 풀었다는 거. 외부의 툴에 의존하지 않았다. IMO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이제 추론에 소요되는 시간 관점에서 보면은 GSM-8K는 약간 초등 중학생 뭐 그 정도 아마 문제 셋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0.1분 정도면 푸는 거가 매스 벤치마크에서는 1분, IME는 10분, IMO는 뭐 100분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니까 시간급으로 몇 시간급으로 갔다. 뭐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보면은 보통의 그 강화학습의 패러다임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결과 자체도 흥미롭지만 저희 접근 방식이 더 기대된다. 이 능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특정 과제에 국한된 방법론이 아니라 범용 강화학습과 실행 시 연산 확장, 테스트 타임 컴퓨터 스케일링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수학용 모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준비하고 있던 다음 세대 모델인 거. 제너럴 퍼포스, 일반 목적.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가 그냥 5 시리즈 쓰듯이 일반적인 그런 추론 모델인데 수학 문제를 IMO급으로 푼다. 이게 함의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문제를 해결했고, 어, 그 다음에 GPT-5를 공개할 예정이다. 근데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IMO 모델은 실험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가 공개되는 것은 GPT-5 때가 아니라 더 뒤다. 수개월, 근데 년 단위가 아니고 수개월 뒤. 그러니까 연말이라는 표현이 또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GPT-5를 내긴 낼 모양이에요. 샘 알트만도 오늘 트위터로 올렸죠. 오늘 아침에 뭐 코딩 문제를 하나 풀었는데 AGI를 느낀다 뭐 이런 필을. 또 올렸네요. 뭐 그는 늘 AGI를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알렉산더가 얘기한 게 30% 달성할 거라고 얘기했고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놀란 거죠. 됐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네. 이거 프루프 이거 한번 보시죠. 문제풀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깃허브에 올렸어요. 1번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라고들 보통 하거든요. 그래도 이거를 타임라인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걸 자연어로 풀었다고 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기호투성인데 이게 어떻게 자연어냐. 근데 이게 수학에서의 자연어긴 해요, 사실. 수학 공식이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어로 된 거로 풀고 풀었는데 이게 1번 문제가 어떤 1번 문제가 어떤 직선이 세 개 나오는 뭐 그런 종류의 문제였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뭐 보조 정리 써가면서 했는데 제가 그 풀이를 보스한테 좀 시켜봤어요. 아까 그 깃허브에 있던 그 풀이 과정을 놓고서는 이거를 시켰더니 이게 격자점 덮기 문제인데 주어진 것은 이게 어떤 그 문제의 정의 부분, 예, 양의 정수좌표들이 가진 점들의 집합,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뭐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개의 단계를 해서 막 이렇게 최종 결론은 매우 아름다운 조합기하 문제로 어떻게 한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 저는 모르지만 오퍼스는 이해했나 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 쭉 그 풀이를 그러니까 오퍼스 4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푼 거를 읽을 수는 있다는. 이제 기억도 나지 않지만 이 저희 LLM 초창기에 항상 AGI 논쟁을 하면서 이 토큰으로 안 된다. 뭔가 심볼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초반에 이제 제이슨 웨이의 COT 개념이 나왔을 때 그 더하기를 풀어서 쓰는 단계를 보여주면은 세 자릿수 더하기를 할 때는 COT를 쓰면은 풀게 할 수 있다가 GPT 3.5 나왔을 때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22년 말 더하기를 하던 애가 지금 IMO를 푸는 거죠. 더하기를 못해서 헤매던 모델이.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발표가 있기 전에 메스 아레나에서 평가를 한 거가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최상위 모델들이 아직 헤매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풀게 했던 프롬프트 같은 것들도 다 공개를 했는데 제가 번역을 하긴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거를 보면은 그럭4는 설명 없이 최종 답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미나이 2.5%는 존재하지 않는 정리를 인용하는 문제가 지속됐고 물론 못 풀었다는 얘기죠. LLM은 인간과 달리 부분 점수를 그래도 자주 받았다. 전략은 파악하지만 증명 완성에 실패하는 패턴이 있었고 베스트 오브 N 없이는 모델 점수가 10% 미만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N 같은 거가 이제 시스템이 하는 접근이잖아요. 많이 생성해 놓고 그 중에서 이제 작동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알파 코드나 뭐 이런 거부터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는데 이번 모델은 그거 없이 그냥 다음 토큰으로 쭉 한 번에 간 거죠. 테스트 타임 컴퓨트를 계속 늘리면 IMO도 다 풀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증명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오픈 AI는 현재 미공개된 모델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MO 주최 측은 해당 모델이 생성한 증명은 검증했지만,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5문제를 풀었다는 건. 근데 그 증명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는 검증할 수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이 좀 공개되길 바란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역들이나 그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트윗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 셜리인가요? 쉐릴 슈? 예, 쉐릴 슈. 예, 쉐릴 슈라는 분은 이제 딱 이 팀에 들어와서 3개월 됐는데 이 린 없이 린 같은 직면 도구나 코딩 없이 자연어만으로 4.5시간 안에 문제를 푼다.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예시에서 관찰을 얻고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그거는 지금 공개되어 그 과정은 풀이 과정은 공개되어 있는데 그걸 읽었을 때 야,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GPT-4로 IME에서 12% 성적을 거둔 지 약 15개월 만에 IMO 금메달을 달성했다. 예. 그리고 내년 즈음에는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리를 유도하고 오리지널한 수학 연구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 라는 얘기를.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인용해왔던 노원 브라운이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헤드라인만큼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하고선 스레드를 열었어. 보통 바둑, 도타, 포커, 디플로머시 같은 AI 성과에서는 연구진이 특정 좁은 분야를 마스터한 AI를 만드는 데 수년을 투자하고 그 외 성능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모델은 IMO 전용이 아니다. 그냥 다양한 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적 범용 기법을 탑재한 추론 LLM이다. 그래서 이게 RL이라는 표현이 어딘가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화학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강화학습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푼 게 있었고요. 그래서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검증이 어렵고 보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도 탁월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새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또 의미심장하죠. 검증이 어렵고 보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서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던 non-verifiable. 요새 뭐 연구나 새 모델의 동향들이 그러한 non-verifiable 도메인을 어떻게 확장하느냐에 또 많은 그 쟁점들이 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어 그거를 노력해서 뭐 탈바꿈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그냥 non-verifiable한 문제를 주면 그거를 해낼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들이 좀 느껴집니다. 매우 일반화할 수 있다. 그리고 매우 오랜 시간 사고한다. 이 모델은 몇 분급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추진할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훨씬 효율적으로 사고한다. 테스트 타임 컴퓨팅 효율성을 더 끌어올려지도 많다. 그리고 뭐 이제 IMO 금메달로 이어지는 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요. 이 추세가 계속 확산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고 인간 성능 아래에 머무르는 AI와 살짝 웃도는 AI의 차이는 과학적 발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의 물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아까 비슷한 얘기죠. 결국에는 모두가 지금 보고 있는 골이 새로운 발견 쪽인 것 같아요. 내년 정도에는 과학적 발견에 기여할 거란 이야기를 이젠 많이 보게 되네요. 표현들을. 그렇죠. 그리고 그 AI 2027 전망의 타임라인하고 지금 그게 나온 지 6개월 좀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막 아, 계속 듣고 있는데 놀라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팀 얘기 같은 거 하고 이게 여기가 이제 약간 자부심 느끼게 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오픈 AI가 그런 어떤 인재가 유출되고 하는 또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최전선 연구소에서 일하면 보통 다른 누구보다 몇 달 먼저 최첨단 역량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데 이번 결과는 최근 개발된 기법을 활용한 완전 신작이라 오픈 AI 내부 연구자들조차도 놀랐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프론티어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이거를 좀, 노원 브라운이 이번에 포스팅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약간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할 수 있고, 좀, 약간 자부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는데, 딥마인드 쪽도, 5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컨펌드는 아직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지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뭐 이렇게 아까 그 엘리에저 유드코프스키랑 크리스티아노 얘기도 한번 언급하고 예 그리고 이들의 내기는 포멀 수학 시스템 알파 프루프 같은 것 등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 LLM이 풀 거를 생각한 건 또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LLM이 이런 IMO 금메달급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사실 예측하지 않았다. 승주님의 오늘 이 문서의 제목인데 다 복잡한 하네스를 통해서 이루었던 일들이었는데 이제 단일 모델이 이걸 100분 넘게 사고하면서 풀어내네요.
그래서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몇 달 차이가 사실은 큰 격차다. 매일 아침 이거는 약간 감상을 쓰셨는데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지능의 최전선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직접 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보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그 관련된 것들을 타임라인에 한 대여섯 차례 올렸습니다. 노원 브라운이. 그리고 제리 투렉이죠. 이분도 O1 팀의 mem버 중에 하나인데 이번 주를 요약하자면 범용 컴퓨팅 에이전트를 출시했다. 며칠 전이었죠. 챗GPT 에이전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앳코더 휴리스틱 대회에서 단 한 명의 인간 참가자에게 졌습니다. 2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연어 증명으로 IMO 문제 중 5개를 해결했. 이게 데이터화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습이 끝난 다음에 IMO가 최근에 끝난 거라서 문제가 나온 지 얼마 안.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동일한 하나의 강화학습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간을 읽으면 이 모델과 이 모델이 같은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같은 계통인 건 확실한 거죠. 사실 저 챗GPT 에이전트 역시 뭐 같은 계열이죠. 그쵸, 같은 계열. 뭔가 씨앗이 되는 거, 물론 크기, 베이스의 차이는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강화학습과 테스트 타임 컴퓨트와 에이전틱한 뭔가를 써서 이거를 해냈다라는. 근데 여기 에이전트라는 말은 강조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그냥 리터럴리 읽으면 강화학습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IMO 결과에 오픈 AI의 멤버인 자신도 흥분하냐 하면 IMO 특화된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 그래도 뭔가 하긴 했나요? 거의 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단지 범용 모델 훈련을 지속했다. 모든 증명은 자연어로 작성했다. 별도의 평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새로운 연구적 돌파가 필요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렉스 웨이와 그 팀이 돌파구를 실현해 주었다. 이 팀이 한 6명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팀인 거. 상위로는 노원 브라운의 멀티 에이전트 팀인 거고요. 멀티 에이전트 팀도 그 1년 반 사이에 규모가 좀 늘어났나 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IMO 팀 사진이 아까 어디 있지 않았나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담아놨는데요. 되게 젊은 분들입니다. 그니까요. 전부 20대나 30대 초반 정도로 보여요. 이 오픈 AI 안에서도 저희 흐르는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끊임없이 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새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메타가 슈퍼 인텔리전스 랩을 만들면서 한 사람당 뭐 작게는 100억, 크게는 막 1000억 정도를 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그 인재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현재 시점에서 레시피를 구입해 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인재는 좀 어반던트, 그러니까 풍요로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 랩 안에서는. 네. 그들의 리가 안에서는. 네. 그래서 그 위에서 한두 명이 나가더라도 그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어떤 의지를 발휘하는 인간들의 후보는 그 안에도 여전히 굉장히 많을 거고, 이번 케이스도 그걸 보여주는 한 예제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오픈 AI의 인플로이였던 분이 나가서 오픈 AI 그렇죠. 조직 문화에 있었지만 이, 네, 굉장히 작은 팀이 이 바텀업 방식으로 일하고 모두가 각자의 어떤 미션들을 설정한 채로 각자의 방향으로 다니면서 무언가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선택받는 것들은 위로 올라오고 아닌 것들은 또 지고 뭐 이런 굉장히 진화론적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3천 명 규모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샘 얼트먼 그 사가가 있었을 때가 23년 11월이었잖아요. 그때 700명 규모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사이즈를 확 키웠는데도 여전히 스타트업처럼 움직이는 거죠. 2005년에서 2008년 구글이 막 그 신 레벨에 등극했던 그 저희 한 20년 전에 그 시기에 구글 안에서 일어나던 일도 사실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하자면 돌고 돌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실험들을 하고 끊임없이 그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컴퓨터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요소다. 그렇죠. 그래서 뭐 메타도 어마어마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지으려고 하고 있고 뭐 다 XAI도 그렇고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픈 AI도 스타게이트 하고
구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음, 부럽네요. 아까 그 노엄 브라운 트위트가 부러워요. 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지능의 최전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그 특권이 정말 부러워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어 그 대충 훑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GPT-5는 연말쯤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세바스티안 부백이 수학자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다가 스파크스 오브 AGI 했던 분이잖아요. 오픈 AI로 옮겼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쵸. 이것도 뭐 같은 얘기예요. 가장 분명히 설명하자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기계. 사실 이 모델은 도구도 그 외에 아무것도 없이 순수히 그 역할만 합니다가, 이전까지 극소수의 중고등학생 천재들만 도달할 수 있었던 수준에서 어렵고 새로운 수학 문제들에 대해 진정으로 차기적인 증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델들이 아키텍처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트레이닝 방법과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거꾸로 계속 그 생각은 들어요. 원래 제 생각이긴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기계와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그 전제는 틀렸다. 사람도 똑같은 로직으로 돌 것이다. 그 생각이 저는 계속 강화됩니다. 그렇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에비던스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샘 올트먼은 뭐 그냥 한번 이렇게 치하하는 정도였고, 그 외에도 많은 오픈AI 멤버들이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세히 얘기를 한 사람들은 앞에 있던 사람들, 알렉스 웨이와 노언 브라운, 제리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외부 관찰자들의 시각 중에 테렌스 타오, 또 가장 유명한 수학 쪽의 천재 중 한 분이시죠. 테렌스 타오는 좀 신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스터돈의 그 포스팅을 얘기를 했는데, 신중하다라는 게 이 모델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는 다른 거다. 그래서 여기서 그 비유를 하는데요. 비유를 이게 예를 들면은 인간에 대한 비슷된 비유로, IMO는 각국이 전문 수학자로 이루어진 팀 리더 아래 고등학생 6명으로 구성된 팀을 출전시킵니다. 이틀 동안 매일 4시간 30분씩 펜과 종이만으로 세 문제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 참가자 간 또는 리더와 어떤 의사소통도 허용되지 않지만 문제 문구에 대한 설명을 감독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면 대회의 난이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 문제를 푸는 대신에 4시간 30분 대신, 그러니까 세 문제를 푸는데 4시간 30분 대신 며칠을 허용한다. 팀 리더가 학생들이 더 풀기 쉬운 형식으로 문제를 제작성한다. 계산기나 교과서나 인터넷 검색 등을 도구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6명의 학생이 같은 문제에 동시에 착수해서 부분적 진척 상황과 막힌 지점을 공유하면서 협업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뭘 빗대는 거냐면 에이전틱한 것들 빗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와는 다르다. 인간이 푸는 조건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오픈 AI가 정말 4시간 반에 한 모델이 풀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어떤지는 모르는 일인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죠. 뭐 그들이 사기를 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겠지만, 네. 나중에 이건 아마 가타부타가 가려지긴 하겠죠. 모델이 연말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제 다시 되짚어 볼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게 아 형식만 바꿔도 성공률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짚긴 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의 성능을 직접 비교하거나 인간 참가자를 동일 선상에 비교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둑에서의 기시감이 좀 들긴 하죠. 예,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기시감이 들죠. 그러면서 마치 우리 인간들을 굉장히 위로해주고 참가자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멘트로 익히 그런 시절이 됐다는 거. 테렌스 타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시절이 됐다는 거.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또 딥마인드의 그 기계적 해석 가능성 연구를 하고 있는 닐 란다도 자기가 이제 그 아예 뭐 참가자였었다. 메달리스트는 아니었나 봐요. 참가자였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약간 신중하게 보는 관점들을 또 공유를 했어요. 근데 읽어보면 또뭐 재미있어요. 또 나름 생각할 부분이 있고, 특히나 그 가장 어려운 6번 문제를 못 푼 거에 대한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짚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지금 과장돼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관점들을 조금
보여줬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어, IMO가 일반적 진보의 신호를 과대평가한, 이제는 IMO가 그런 신호가 된 거예요. 근데 뭐 핵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좀 과도하게 업데이트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하여튼 놀란 부분이 있다라는 거가 이제 의미 있었다 정도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결과가 특수 없이 범용 추론 훈련을 한 정도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건 이 부분은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랬다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그리고 2022년 내기는 제가 역시 레스롱을 다시 찾아가서 전문을 번역해 놨고요. 근데 뭐 아까 한 얘기가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함의 부분을 이렇게 좀 짚어봤는데 이미 저희가 그 행간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고, 이것도 사실 오쓰리가 한 말이긴 한데요. 스스로 사유하는 지능의 소재, 로커스 오브 인텔리전스가 우리 곁에 등장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로 우리의 인식과 논의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수학 경시대의 결과를 넘어서 현재 AI 발전 방향과 지평에 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근데 뭐 정성님이 뭐 그런 말씀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근데 그 압도된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발전 상황에 압도된다. 근데 이게 대중한테는 뭐 저희도 대중이긴 합니다만 온도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IMO가 뭔지 그다음에 지금 그 AI의 발전 방향과 LLM의 메커니즘을 아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놀라움으로 다가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학 문제를 풀었구나일 가능성도 있고. 근데 저희 이 오원 발표하고 그럴 때 얘가 지금은 짧게 몇 분을 사고하지만 얘가 한 시간을 사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한 달 내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예. 근데 이제 한 시간 넘게 생각하니까 IMO 문제도 푼다. 그러면 하루 생각하면 뭘 풀게 될까를 상상하게 되는. 하루가 뭐 물론 매일매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루가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머리 또 살짝 멈춰 있어요. 약간 그 압도되고 오버웰렘드 됐다는 표현이 딱 맞는데 음, 이거 뭐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제가 아까 승주님한테 카톡으로 농담 삼아 말씀드렸고 저희 이 IAMO 소식 왔다 갔다 할 때 제 미용실에서 머리 깎고 있었는데 그 힌튼 교수님이 얘기했던 기술을 배워야 것처럼 된다. 기술을 배울까? 미용사가 될까? 막 이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그 약간 툭툭 이게 마음에서 툭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뭔가 이 발전상들을 저희가 계속 트래킹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해보는 게 이제 나름의 어떤 의미였는데 그 폭이 계속 좁아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세돌 구단께서 그런 제시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했다고 했죠.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제시를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뭐 저는 요거는 이제 저번에 그 꿈의 공장, 그원의 거랑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 건데 이거는 그냥 추측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래도 진짜 꿈의 공장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데이터. 얘네들이 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든 만들었다는 의미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가 그 좀 생각을 해보면 1940년대, 50년대, 40년대죠. 알란 튜링이 이제 컴퓨터의 개념을 처음 머릿속에 떠올린 거잖아요. 네, 무한한 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써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이제 어떤 컴퓨팅 머신의 어떤 초시가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지식,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어떤 존재한다라는 어떤 셋이 있다면 그 셋은 RL로 전부 찾아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거기에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OM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저희가 프리트레인 페이스는 예전에 GPT-4나 뭐 어느 정도에서 프리트레인의 베이스 모델은 살짝 저희가 어떤 플래투에 있다라고들 음.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캐패시티 오버행, 더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는 그런 거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 레짐에서 여전히 더 나아갈 수 있다. 근데 OM을 만약에 더 키울 수 있다면 더 가겠죠. 지금 저 강화학습하면서 쏟아내고 있는 리즈닝 토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쌓이고 있을 거고, 그거 한쪽에선 또 검증하는 머신이 돌고 있을 거고, 검증 통과한 애들은 또 데이터셋으로 다 들어가고 있을 거잖아요. 합성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일 거예요. 그게 전부 또 프리트레인의 어떤 데이터의 크기, 그 OOM을 한번 넘겨주고, 모델 크기도 좀 커지고 하면, 그래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탑 랩에서는 아직 천장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논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나 이런 거는 O3로 하고 O3가 조사를 척척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번역하고 뭐 이런 거 찾고 뭐 해가지고 하는 거 O3로 기본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 모델을 통해 가지고 조정하고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눴던 대화들을 다시 또 다른 모델에게 돌리고 하면서 아까 그 포스팅이 생성된 포스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의 노가다 하니스를 돌렸었는데 계속, 계속 줄고 있죠. 어, 줄고 있기도 하고 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읽어봐야 될 자료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여기 하네스를 삼켜버린 IMO라는 제목으로 예,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이번 주에 소식이 지금 넘쳐나와 있고 정규님 말로는 오픈 AI만 하지 않을 거다. 지금 또 다른 도파민 주간일 수 있다. 이제 한두 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뭐 그런 것들 좀 몇 개 소개해 주시죠. O3 알파라는 거가 어네니머스 챗봇 0717 며칠 전이죠. 그 이름으로 아레나에 등장했다가 지금은 내려갔어요. 그게 이제 의견은 분분해요. 이게 그 공개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오픈웨이 모델이냐, 아니면은 다음 세대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건데, 그록 4는 이렇게 했는데, 뭐, 소넷은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 모델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했다. 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코딩을 잘하는 모델이,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타임라인에서 계속 뭐 이렇게 미리 써봤던 분들, 그러니까 그때 어리나 들어왔을 때 써봤던 분들이 캡처했던 것들을 막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렇게밖에 못해, 그록3가 못했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SVG를 상당히 잘 다루고, 이거 뭐였죠? 마인크래프트 클론 같은 거여서 뭐 하다 보면은 뭐 한 번에 잘 만들었다. 그래서 SVG 형태 잡는 것도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O3나 O4 미니였는데 요거는 관절 연결부를 잡았다. 그래서 0717 모델이 어떤 모델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번 등장했다. 이게 뭐 패턴이잖아요. 어린아이 한번 등장했다가 나오는. 그리고 GPT-5 리즈닝 알파가 또 이런 걸 기가 막히게들 찾나 봐요. 어딘가에 야물 파일에 이름이 있었다. 출시가 머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제까지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IMO 전에는 아까 그 제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앳코더에서 이게 AI AHC가 이게 앳코더 휴리스틱스 월드 파이널이어가지고 이게 그거에 관련된 이름이었나 봐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복잡한 그 최적화 문제를 다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격자가 있고 그 좌표에 대해서 주고 봇을 만들어서 그 격자에서 뭔가를 풀게 하는 그런 종류의 그 공간을 탐색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를 막 라이브를 중계하고 하는데 10시간짜리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도 있고 한데요. 그 결승 투어 이야기를 역시 오픈의 멤버 중에 안드레 사라이바라는 분이 이렇게 풀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시간 동안 휴먼 vs AI 라이브 전시를 진행을 했는데 결승 진출자들이 풀었던 동일한 난제를 인간의 도움 없이 같은 규칙, 같은 시간 제한, 오픈 AI의 추론 모델에 맡겨서 IMO 모델하고 같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모델을 가지고서는 이제 대결하는 과정들을 되게 약간 생중계하듯이 되게 재미있게 포스팅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아직 소화를 못했어요. 자세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근데 결론은
인간 바로 최고의 인간 바로 밑에까지 왔다. 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대회가 뭔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안 들어 있어서 근데 네, IMO 소식에 싹 묻혀버리긴 했는데 한참 또 들썩들썩 했었던 것 같아요, 타임라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정말 같은 모델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아까 같은 계통의 모델인 거는 너무 분명해서 그 일반적인 모델이 코딩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잘하게 될까? 그걸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조사를 시켜봤는데 오쓰리한테 오쓰리도 관련이 있는 거지만 같은 건지는 그 문헌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요거는 뜬금없이 나타나지만 그 정영원 박사님 뭐 강연이 새로 나온 게 있어서 이렇게 조금 이게 근데 그 강의 내용은 사실 관련이 있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고 왔는데 근데 이거를 살짝 넣어놓은 이유는 저희가 아까 인재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메타에서 내부적으로 유출된 자료를 봤을 때 그 새롭게 꾸미는 슈퍼 인텔리전스 랩의 한 40여 명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와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조사한 게 있는데 정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름들을 봤을 때는 제법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 알렉산더 웨이나 저희가 그냥 타임라인에서 드러났을 때 아직 컨펌드는 아니지만 제이슨 웨이나 정영원 박사님 같은 분들이 메타로 갔을 거다라는 얘기가 네, 있는데 이름은 아직 안 어 올라와 있네요. 그쵸, 네, 이름은 아직 안 올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와 있고 여기에 근데 오원 팀에 있었던 홍규 레인이라던가 그 오원 팀 멤버들이 어 좀 들어와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이 프론티어 랩의 어떤 레시피들은 쭉쭉 잘 퍼질 것 같아요. 아마 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딥마인드나 오픈 AI나 또 뭐지 메타나 거기도 소셜 네트워크로 촘촘히 얽혀 있는 그런 동네고 지역적으로도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집에 가서 그들끼리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막을 근거는 없거든요. 어떤 여기 보면은 연봉이 막 작은 분들은 100억, 높은 분들은 막 1000억 원 뭐 이런 규모잖아요. 예, 그거 돈으로 레시피를 산 느낌이긴 합니다만 뭔가 나오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메타가 뭔가를 낼 것이다. 한쪽에선 여기 한쪽에선 레이오프, 한쪽에선 포칭. 아, 그쵸.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9천 명 레이오프를 하는 인재들이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인재상 같은 기술 영역에 있고 같은 AI에 관련된 분야에 되게 다른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두가 또 아이돌을 준비하지만 한두 명이 아이돌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력적으로 그 아이돌이 되는 사람과 아이돌이 되지 못한 사람의 실력의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아마 그거는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어느 시대에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인연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게 또 인생이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 이름이 있는 분들이 아마 다 어떤 그 결과를 낸 프로젝트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복잡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게 다 인재 문제잖아요. 요즘에 있는 그 인재들의 전쟁, 인재를 어떻게 영입하기 위한 전쟁의 윈드서프 거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전에 이게 확인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이게 타임라인에 떠서 근데 여기가 TBPN이라는 곳이 그 이 두 분이 커서로 간다라는 거를 특종으로 발표했던 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노 리버스 카드로 다시 오픈 뭐지 엔트로픽으로 갔다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실 저분들이 커서로 간 것도 완전히 컨펌 된 거 아니고 돌아온 것도 컨펌 안 된 거니까. 그쵸, 그쵸.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일이면서 어쨌든 이런 당사자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윈드서프 거래 사건은 저도 이게 신기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이 파운더들은 구글로 가고 남은 사람들은 그 스캇 그 회사 이름이 뭐죠? 커그니션 예 데빈을 만들었던 커그니션에 팔렸고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거를 오늘 갑자기 또 컨텍스트에 끌어올려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네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죠. 이게 온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또 묻혀버릴 거라서 댄 슈퍼가 이걸 한두 줄로 이렇게 인상을 남겼는데 이 정말 흥미롭다. 설립자들과 핵심 연구원들의 가치가
연각 반본 매출 8,200만 달러, 그러니까 ARR 8,200만 달러짜리 비즈니스보다 더 높다. 인제가 지금 같은 프리미엄을 받은 전례가 있었나. 그래서 저기서 데려간 금액이 3빌리언으로 원래 오픈 AI가 윈드서프를 인수하기로 했다가 3빌리언보다 못 되나 아마 2.4빌리언이었나? 그 정도의 핵심 인재들을 구글이 데려간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낮은 금액으로 나머지 조직, 그래서 핵심 CEO를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그쪽 조직으로 갔고, 그리고 과거의 예를 보면은 뭐 어디였나요? 인플렉션이라던가 아니면 캐릭터 AI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인재를 근데 남은 조직이 좀 망가졌어. 남은 곳들이 이제 망가졌는데 여기서는 임시 CEO를 맡았던 제프였나? 하여튼 그분이 재빠르게 데빈 쪽에랑 이렇게 한 며칠 상관으로 그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남은 팀을 거의 이틀 만에 딜을 끝낸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는 물론 기존에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스플릿해서 가져가는 사례가 전혀 없진 않았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돼서 근데 또 재밌는 건 제가 여기다가 못 넣었는데 데빈하고 윈드서프랑 해서 출시를 했어요. 뭐 일주일 만에 또 뭐 하나 했죠. 네,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출시할 만큼 뭐 쉬워졌나? 그런 걸 만드는 게? 또는 아니면은 어시스트를 받을 수 있는 양쪽이 다 그런 걸 하던 데니까 예, 자기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했나? 뭐 어떤 건지는 어느 정도의 그 프로덕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시를 하나 일주일 만에 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저희가 커서4 X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 GPT로 애펀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안에도 엄청난 노하우와 IP들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여기에 그 표현이 있는데 무슨 라이선스냐면은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그 라이선스로 비독점 라이선스. 구글도 쓰고 커그니션도 쓰고. 예, 그 비독점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상황이고 사실 이게 추정컨대 마이크로소프트가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 IP 공유를 하려고 해서 30억 달러 인수 논의가 깨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구글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오픈 AI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구글은 나머지를 다 데려갈 생각은 없었던 거고 그냥 핵심만 알짜배기만 가져갔는데 근데 그 나머지에서도 우리도 역시 중요한 인재다라는 거를 이렇게 막 어필하고 그런 그 가치에 대해서 데빈 CEO가 그분도 아직 30대가 안 됐는데 막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얘기한 부분이 또 기억에 남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 인재만 돈을 지불했다라고 보기는 너무 큰 금액이고 그 IP가 거기에 묻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 김민석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커서 창업자들이 인터뷰했던 그 안에 다양한 그 소위 하니스에 녹아 있는 노하우들, 예, 프론티어 모델과 자기 모델들과 그걸 어떻게 짧은 레이턴시 안에서 유저가 원하는 그 컨텍스트에 개입해서 결과들을 내어주느냐 굉장히 복잡한 로직들이 안에 있잖아요. 그쵸. 그 프로덕트라는 건 워낙에 다 섞여 있는 거다 보니 그냥 기술만 가지고 그 핵심 인재들이라는 거의 정의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누구를 데려갔는지는 저도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회피를 위한 거래 구조 같은 거로 이 리버스 에콰이어가 아니라 에퀴하이어라는 표현이 있네요. 네, 애퀴지션과 하이어의 조합어죠. 네, 사실은 FTC 같은 곳이 DOJ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법무부요. Department of Justice. 이런 인플렉션, 마이크로소프트 인플렉션, 아마존 어댑트, 구글 캐릭터 AI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가 요새 계속 예전 같지 않다. 왜냐하면 AGI에 대한 그 정의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이슈가 있는 거로 알고. 딜이 복잡한데 핵심은 오픈 AI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거래 협상이 안 돼가지고 진척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뱅크도 뭐 투자하기로 한 거를 홀드하고 있다. 또 소프트뱅크는 이제 중동에서 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또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오픈 AI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저기 더 인재들 메타에서도 데려가고 저것도 잘 안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를 쥐고 있는데 어쨌든 오픈 AI는 좀 독립하려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자꾸만 보이고 다른 데하고도 관계 맺고 뭐 이런 것들을 하던 차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세간에서 봤는데 이번 주에 뭔가를 보여주긴 한 거죠. 우리가 아직도 프론티어에는 있다. 그렇죠. 이 구역에서의 지금 왕은 아직은 우리다라는 몇 거를 개월은 우리가 앞서 있다. 몇 개월이 그리고 또 크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머릿속에서 이게 벌써 꽤 일주일 사이에 워낙에 뉴스들이 많으니까 이미 좀 지나갔거든요. 근데 뭐 저는 잘 모르는 얘기지만 이 상황에서 VC들이 어떻게 기존 투자자들이 어떻게 손해를 안 보고 그다음에 인재들에 대한 베스팅 조건 강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추측이나 뭐 이야기들이 타임라인에 이 즈음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회사 단위로 움직이던 어떤 엑시스나 IPO 전략 이런 게 깨지고 그리고 그 근간으로 만들어진 보상 체계들 스탁 옵션이라든지 뭐 RSU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깨진 상황이거든요. 딜 스킴이 굉장히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막 빨리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틀, 뭐 일주일, 뭐 이런 상황에서 막 전통적으로 인재와 IP를 담던 틀이었던 이 회사라는 틀이 지금 좀 살짝 망가진 것 같아요. 개인 단위 레벨까지 떨어져서 그 사람의 머리 안에 있는 IP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댄 시퍼가 한 얘기 한 줄 정리가 인재가 지금 같은 프리미엄을 받은 전례가 있었나. 있긴 스포츠 쪽에는 있었죠. 그래서 요새 많이 사진 뜨는 게 호나우두랑 개발자 사진이랑 이렇게 같이 놓고 막 그러잖아요. 오픈 AI도 샘도 그 저희가 알던 오픈 AI의 간판 스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할 때마다 물론 그걸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뉴 페이스들이 엄청 튀어나와요, 계속해서. 라이브 스트림에는 약간 다 이렇게 많이들 등장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계속 거기도 인재가 지금 많이 워낙에 모여 있으니까 나가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같은 것들을 좀 어필하는 것 같고, 인재가 지금 같은 프리미엄.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정도의 투자를 이게 이제 그 메타나 구글처럼 혹은 아마존처럼 수익 모델이 확실한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지 않은 회사들은 이게 감당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오픈 AI와 엔스로픽만 강력한 수익 모델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MS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메타, 테슬라 다 어쨌든 돈줄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또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이제 벤처 캐피탈이 몇백억 투입해서 낄 수 있는 판은 전혀 아니거든요. 몇 천억도 아니고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자, 저는 뭐 잘 모르는 얘기라서 그냥 이제 대강만 조사를 해본 건데 그 딥마인드 살 때랑 가격이 지금 윈드서프가 6배예요.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딥마인드의 가치보다 윈드서프가 근데 그 사이에 딥마인드 사람들도 구글 주식이랑 연봉이랑 또 많이 받았을 거라서 요새 네,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 있으면 돈 단위가 네, 뭐 비교가 안 되게 너무 큽니다. 그럼 저희 오늘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오늘 저희 오픈 AI의 IMO 관련 소식에 깜짝 놀라 저희가 급하게 이 편성을 했는데 네, 놀라운 일이다. 끝부분에 약간 또 그냥 정신없이 얘기하다가 뭐 재밌게는 했습니다만 근데 앞부분의 소식도 정신줄을 놓는 소식이고 뒷부분의 그 사이즈나 금액들도 약간 옛날 유행어로 아스트랄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정신줄을 놓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런 얘기들을 끝내고 저희가 이제 스스로에게 저희 어떤 팟캐스트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항상 저희 어떤 일관된 질문이었는데 오늘은 머리가 멈췄어요. 답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마무리해야겠네요. 이 정도에서. 어쨌든
이게 또 너무 지나가기 전에 한번 그래도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녹화를 하면서도 이제 이런 세상을 계속 런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방망이 깎는 노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하루 만에 또 뉴스에 잡아먹혔네요. 네. 알겠습니다. 승준님 오늘 또 이거 소식 정리해 주셔서 저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시간 몇 시간 안 되지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